안녕하세요, 토크마입니다. 오늘은 아침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하는 곳은 여기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영암에 있는 자전거가 아니지, 영암에 있는 자동차 트랙이고요. 5.615km가 한 바퀴가 되는 국내 유일의 그레이드 A 서킷입니다. 오늘은 이 서킷을 자전거로 한번 돌아보면서 중고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저는 중고용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전거도 그렇고 다른 물건들도 중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중고 자전거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은 중고가 왜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중고가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역시 돈이죠. 가성비. 중고가 가성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새거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였다 그러면 주로 자전거 중고가 어떻습니까? 1년 정도 타면은 감가 한 30%에서 40% 맞아가지고 한 700에서 6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새거를 사서 이 3코너 굉장히 긴 백스트레이트 다음에 코너가 하나 나오죠. 자, CP 찍고,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사면 저한테 1년 후에 제가 그거를 한 7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거를 사는 것보다 당연하겠지만 중고를 사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있죠. 만약에 내가 예산이 뭐 700만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700만원짜리 새 자전거 울테그라급을 살 거냐, 아니면 1년이 지나서 거의 뭐 1년 동안 타봐야 얼마 타겠습니까? 1000km 타겠죠. 많이 타봐야 1000km, 2000km 탈 것 같은데, 그 정도 타면 이 듀라에이스급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로 가성비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새 제품은 감가가 엄청납니다. 힘들어. 새 제품은 감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면 이게 뭐 평생 자기가 탈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이 기변도 해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팔 걸 항상 생각하고 자전거를 사야 되는데, 되팔 걸 생각하면 중고가 진짜 감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새 거를 1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1년이면은 감가가 한 30%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7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1년을 제가 더 추가로 타더라도 그렇게 30%씩 감가가 거의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전거를 만약에 조금 더 엔트리급이 아니고 좀 하이엔드급으로 갔다 라고 하면 그 감가율은 생각보다 더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 도그마도 전 주인이 1년 정도 탄 도그마를 저한테 파신 거예요. 파실 때 본인은 그 감가를 한 500~600만원 정도 1년에 해서 맞으셨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샀던 그 자전거 가격, 그 가격으로 지금 뭐 한 2년 정도 탔는데 거의 그 가격과 유사한 가격, 혹은 그것보다 뭐 얼마 안 되는, 한 100만원도 안 되는 감가를 보고 이 자전거를 다시 되팔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일단은 감가율이 미친 거죠. 만약에 자전거를 중고로 산 게 아니고 내가 임대해서 탔다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만약 100만원 감가를 받다고 보죠. 100만원 감가를 받다고 보더라도 2년 동안 나누면 내가 이거 1년에 50만원 정도의 이런 하이엔드급 자전거를 탄 거야.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뭐 첼로 케인이나 머식이나 뭐 이렇게 렌탈을 한다고 보면요, 그 렌탈비가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자전거를 렌탈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중고로 어떤 자전거를 사서 그거를 몇 년 타다가
다시 얼마 안 되는 감가에 를 보고 내놓는 게 훨씬 더 자전거를 싸게 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이렇게 중고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전거가 과연 중고로 좋은 자전거냐 라고 선택을 좀 해야겠죠. 아이고, 혹시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지? 와씨, 어떤 자전거가 이제 좋은 자전거냐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고 시장에 법칙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중고 시장에는 없어요. 그런 물건은 있을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부류의 물건이 있죠. 싸고 좀 된 물건, 그리고 시세보다 좀 비싸고 좀 괜찮은 물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싸고 조금 된 물건은 이 확실히 물건값이 그래도 좀 싸요. 근데 이제 상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샀을 때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자전거를 귀속템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왜냐면 다시 되팔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최대한 그 중고 물건을, 자, 여기는 상설로 가는 코스입니다. 저쪽은 이제 제2 코스에서 나오는 코스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좀 이렇게 된 물건이랑, 그리고 순정 상태에서 좀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래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의 이제 이력을 좀 알기가 어렵고, 역시나 뭐 도색을 했다거나 어떤 커스터마이징 튜닝이 돼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또 샀을 때 되파는 작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돈을 들여서 그 튜닝을 한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튜닝을 한 거고, 그걸로 중고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중고를 구입할 때 조금 저렴이 물건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 시세 대비 조금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속 편하고 마음 편, 와, 바람이 풍속이 한 6m는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편한 그런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면 시세 대비 약간 비싼 매물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파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물건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싸게 자기 매물을 올린다는 건 자기 물건이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자전거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런 매물들을 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되팔기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딱 봤을 때 저렴하게 나왔는데, 야, 이건 내가 고쳐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뭐 좀 지저분하고 뭔가 하자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가성비가 나올 것 같아, 이제 이런 매물들도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메인 스트레이트입니다. 여길 지나가고 아까 지나갔던 저 백스트레이트를 가면 이제 긴 직진 두 개가 되는 거죠. 진짜 힘드네요. 5km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완전 역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 자전거를, 어머나 너무 힘든데, 이 중고 자전거를 사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중고는 다 그렇지만 자전거도 역시 이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고 물건을 사면 특히 탈 것들은요, 특히 탈 것들은요, 중고를 사면 그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거는 뭐 중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중고 자전거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전에 타던 주인은 자전거를 올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올리죠. 내 자전거는 뭐 어떠어떠한 게 있고, 어떠어떠한 하자가 좀 있고, 뭐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고, 이렇게 올리지만, 그게 이제 자전거를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걸 사면 거의 자전거가 바로 자기 게 되지만, 그 새 걸 사지 않고 중고를 사면 자기 자전거가 되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물건과 나를 좀 알아가는 기간이죠. 근데 대부분 이 중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기간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기간에 포기를 하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중고 샀더니 뭐 어디가 이거 뭐 이상하더라, 페달이 뭐 이상하더라, 뭐 핸들바 어디에 이거 뭐 설명 안 해줬는데 이상하더라, 뭐가 어쩌더라 저쩌더라. 당연히 이제 중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고 자전거와 내가 좀 알아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알아갈 시간이 완벽하게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중고의 물건이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감가 같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타고 아껴주고 좋아해주지만 이 녀석의 가치는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를 제가 좋아합니다. 아까 도그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뭐 중고 거래를 뭐 분야를 막론하고 이것저것을 뭐 다 중고 거래를 해요. 중고차, 그리고 내 취미로 하는 음악이나 또 스키 이런 것들도 다 중고로 하는데, 이런 그 취미용 물건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중고 거래를 하더라도 약간 그 하이엔드급 장비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게 하이엔드 장비일수록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이렇게 보증금, 저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고 거래를 할 때. 보증금에 여유가 있다면 좀 하이엔드급 장비를 사서 즐기시다가 그거를 다시 되파는 게 가장 좀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이제 기타를 조금 좋아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타를 이제 당연히 초급자니까 뭐 25만원짜리 뭐 그 이하급의 기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치다가 당연히 좀 실력이 늘면 그 상급 장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5만원 뭐 50만원 이런 기타를 몇 개 사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이엔드급 장비로 넘어갔죠. 이제 중고로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기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타를 한 2년 뭐 3년간 쳤는데, 자 그럼 제가 산 기타가 새 기타 15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 다음에 중고로 하이엔드급 장비 250만원짜리 기타가 있었는데, 그 장비 중에서 가장 소유하고 연습했을 때 가성비가 가장 있었던 장비가 그 250만원짜리 기타예요. 왜냐면 그 250만원짜리 기타는 2년 치다가 다시 250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15만원짜리 기타 버렸죠. 50만원짜리 기타 감가 뭐 살벌하죠. 거의 뭐 50만원짜리 기타 20만원에 팔았나? 그러니까 몇 개월 안 치고 막 30만원씩 15만원씩 그냥 다 그냥 나가는데, 하이엔드급 장비는 아직도 그 가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컷 할까? 그지? 그냥 나 코너 컷 하고 싶은데 그런 가치가 이제 살아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그 초급 매물보다는 중급 이상의 매물이 거래가 훨씬 활발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장비를 사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뭐 두렵긴 한데 상태가 좋은 매물로 해서 즐기시다가 다시 그 값에 되파하는 게
아주 꿀 가성비입니다.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다 그렇게 가치가 유지가 됐어요. 드럼 스네어라고 있어요. 작은 북. 그 작은 북을 제 군 생활할 때 35만원짜리, 그때는 되게 상급 장비였죠. 35만원짜리 중고를, 그게 이제 새거가 한 80만원 정도 되는 장비인데 35만원에 사서 10년 썼습니다. 10년 쓰고 40만원에 팔았죠. 그리고 기타 아까 전에 250만원에 사서 250만원에 팔았죠. 그거 말고 뭐 스키도 상급 장비를 사면 30만원, 뭐 35만원의 상급 장비를 사면 뭐 2년 타다가도 다시 뭐 35만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상 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 뭐 거의 공짜로 탄 거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히 자전거의 가치가 소멸하기 전에 그때 다시 되팔면 자기의 돈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가장 좋은 장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고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몇 바퀴 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뭐 엄청나게 불고 한 10km 탔으니까 그만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2바퀴 탔습니다. 거의 한 10km 정도에 탄 건데 바람 부니까 더럽게 힘들고, 야, 이게 트랙, 자동차 트랙에서 타는 게 일단 쉽지 않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이제 다 왔다. 가자! 우와! 더럽게 힘들다.